자, 이제 두 번째 프린트.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아, 그거 하나가 내 거였구나. 또 아닌데? 아, 이거구나. 자, 볼게요. 자, 우선 문제 넘어가고요. 문제는 따로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이거 끝내버립시다. 끝내고 시간 되면 자, 헐, 훈민정음 창. 자,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자, 보시면 아마 1학년 때, 그쵸? 1학년 때 아마 좀 많이 했을 텐데요. 자, 제자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상형 기본자를 만든 후 가획과 합용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상형 기본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가획과 합용의 원리입니다. 이때 이 합용은 초출 제출인데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꿔칩니다. 이거 막 바꿔치니까. 자, 초성부터 볼게요. 초성은 자음 17자입니다. 17살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하는 기관. 자, 요거 밑줄. 자, 모양을 본떠 두 글자로 뭐라고 할래? 상형. 그지? 모양을 본뜨는 걸 상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 외워. 이거 이렇게 외워. 자, 이거 이렇게 외우세요. 그는 물속에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섯 자를 자 기본자로 만듭니다. 이게 얘네들이 기본자예요. 그래서 발음기관을 상용해서 기본자를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체자 밑줄 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상형의 원리, 그는 물속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상형이고요. 가획의 원리, 이런 것들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기본자의 획을 더하여, 획을 더하여의 밑줄을 치세요. 이게 가획입니다. 그래서 이체자, 소리 세기 X 쳐. 소리 세기 X. X 치고, 자, 그냥 다른 글자, 즉, 몸체가 다른 거예요. 이체자. 그래서 거기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옛, 이응, 그 다음에 리을 그러시면 안 돼요. 반설음, 그 다음에 반치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칠판 봐요. 자,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어떤 원리냐면 가획과 그 다음에 이체. 자, 이건 근본 원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발음기관을 상용해서 기본자를 만들고 가획의 원리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체자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폼이 이렇게 백종원인 줄. 아니에요. 자, 백종원인 줄. 자, 갈게요. 자, 가획 한번 해보자. 기억에 획 하나 더하면 키읔이 되고요. 니은에 획 하나 더하고요. 자, 획 하나 더 더합니다. 자, 비읍이 있고요. 자, 획을 하나 더하면 피읍입니다. 시옷에 획 더하면 자, 시옷 이렇게 지읒이 있고요. 치읒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여린 히읗이 있을 거고 히읗이 있을 거예요. 됐죠? 이럴 때 세기가 뭐예요?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어떻게 외워요? 거센 소리 되기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체자로 끌고 갈 건데, 자, 이체자 같은 경우는 자, 아예 다른 거예요. 몸체가. 따라서 여기 옛 니응이 여기 들어갑니다. 옛 니응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을 반설음 어디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면 돼요. 디귿에서 획 두 개 더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아니에요. 가획의 원리는 아닙니다. 자, 반치음 어디 들어갈까요? 시옷과 비슷한 여기 반치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17개예요. 알겠죠? 자, 요 흐름으로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괜히 했네. 밑에 표가 있네.
자, 선생님이 참 한치 앞을 못 보는. 자, 이제 표가 쓸데없이 자세하게 있어요. 자, 갈까요? 아설순치후.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아설순치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아설순치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대로 근음물 속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설순치후. 자, 그 발음해 보시면 어금니가 물려요. 그래서 어금니 소리. 자, 얘는 당연히 설음이죠. 그죠? 우리가 혓소리라고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설이고요. 자, 얘는 우리가 입술 소리이기 때문에 순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입소리이기 때문에 치음이라고 하고요. 목구멍이라 그래서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설순치후. 자, 이 흐름이야. 아설순치후.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선생님은 어금니가 물린다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라고 하시면 기억이 이렇게 씁니다. 어금니가 물리면서. 그래서 여기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획자, 키읔. 자, 니은의 가획자, 디귿과 티읕. 미음의 가획자, 비읍과 피읍. 시옷의 가획자, 지읒과 치읒. 자, 그 다음에 이응의 가획자, 여린, 히읗. 이거 왜 동그라미 쳤어? 학교에서? 현대 없는 말로? 괜찮다. 여린, 보통 어떤 애들이 여린, 이응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요, 여린 히읗이 맞습니다. 히읗 쓰실 때 이으 쓰고 히읗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앞에 히읗, 뒤에 히읗. 됐습니까? 여린 히읗입니다. 그리고 히읗을 히읗 이렇게 하는데 히응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여린 히응 쓸데없이 귀여운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린 히읗. 자, 이게 맞아. 자, 이체자 옛니응이고요. 그다음에 반치음 현대국어에 없습니다. 질문. 여기에 순경음 비읍 있니 없니? 없어요. 순경음 비읍은 사용하면서 생긴 거예요.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앞에 비읍이 넘어갈 뿐입니다. 이 비읍이 뒤에 뭘로 바뀌어? 우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렇게 쓰지? 지금 서울 이렇게 쓴데 그럼 옛날로 바꿔볼게. 옛날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이제 셔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이제 그 반모음화된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됩니다. 순경음 비읍이 위에 있고요. 얘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게 순경음 비읍이 나중에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긴 거예요. 알겠지? 즉 창제 글자가 아니라는 거. 창제 글자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중성 모음자인데요. 11자입니다. 그래서 총 28자예요. 우주의 기본 원리인 3제. 자, 그래서 천지인을 똑같이 뭐예요? 모양을 본떴어요. 상형했어요. 그래서 천지인 기본자로 만들고요. 합용의 원리입니다. 이 합용이 두 가지예요. 초출과 제출이에요. 알겠지? 합용이 초출과 제출이에요. 상형의 원리.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자, 아래야 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합용의 원리. 기본자를 바탕으로 글자를 서로 합성하여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어요. 자, 밑에 있습니다. 이번엔 안 속아요. 자, 기본자 바로 우주의 기본, 우주의 재료, 세 가지 재료인 삼재. 자, 천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초출자 만듭니다. 초출자 같은 경우는 기본자끼리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아가 바로 양성 모음이 되고요. 우어가 음성 모음이 되고요. 밑에 있는 이가 중성 모음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까지. 자, 제출자는요. 초출자에다가 아래아를 더해요. 초출자 플러스 아래아입니다. 자, 그래서 요야 아계열 오계열이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이 되고 유여 음성 모음이 되고 마지막 이가 중성 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흐름 이해가니? 이해가죠. 자, 종성은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있는데요. 종성에는 부용이란 말이 중요해요. 다시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사용합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초성을. 그렇지? 어차피 한자는요, 영어하고 형식이 같아요. 그래서 종성, 옛날 사람, 우리 그 조선 초기 있죠? 조선 초래.
구한말 있죠, 구한말. 구한말 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영어 그 교재가 있는데 구한말 사람들이 영어 되게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완용 예를 또 들 수밖에 없겠다. 이완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통역사예요. 이완용이 사실은. 근데 영어를 쉽게 익힐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사대부들은 영어를 쉽게 왜냐면 한자들을 하잖아요. 한자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한자가 영어 형식하고 똑같아요. 주어 있고요.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잘해요? 우리나라는 저기 일본어, 그 다음에 터키어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핀란드어 이런 거. 똑같아요, 어순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어 잘하는 것처럼 중국 애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끔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중국의 이제 부속 국가였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달라서. 언어 형식 자체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자, 종성부용청. 종성은 부용. 이거 뭐예요, 부용? not use잖아요. don't use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구나. 부용. 아니 부자가 아니지. 다시 사용합니다. 됐죠? again use죠. use again. 자, 그러면서 뒤에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구한말 사람들이 영어를 금방 배우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때 있죠. 우리 때 영어 잘했어요. 발음이 문제였던 거지. 우리 때 영어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우리 때는 어렸을 때부터 한자 했거든요. 우리 때 한자를 막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세대가 영어를 좀 잘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저기 영국 발음이 좋다고 해서 싸다고 아일랜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일랜드는 우리로 따지면 대구 경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 영국 국회에서 아일랜드계 그 사람이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놀립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유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일랜드 가지 마시고 영국 본토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해리포터의 고향. 또 미국 가지 마시고 영국 가세요. 영국 가셔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멋있어요. 영국 발음이. 영국 발음이 그냥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기 쉬워요. 물 영어로 뭐라고 하니? 워럴 이상하잖아. 그치? 왜냐면 워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뒷맛이 개운하지 않잖아요. 그치? 이게 제대로인가? 막 이런 느낌 들잖아, 워럴. 근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하기 제일 좋아요. 그냥 워터예요. 워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워터. 이렇게. 그래서 나 그게 너무 멋있어. 이렇게. 끝에 이게 참 멋있어, 그냥. 자, 거기 그래서 종성부영 초성, 즉 받침을 위한 자 그런 거는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자모의 운용갑니다. 자, 이어쓰기 연서예요, 연서. 얘들아, 이어적기와 이어쓰기는 다르다 그랬어. 이어적기는 가로로 쓰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어쓰기는 세로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아마 기억날 거야. 이어저기 가로야, 알겠니? 이어저기. 그리고 이어쓰기는 세로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몽봉퐁뽕 이렇게 읽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순경은 삐읍이 아니고요. 쌍비읍.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몽봉퐁뽕 이렇게 합시다. 뭐 이유는 그냥 귀엽잖아요. 자, 초성 두 개를 밑으로 이어쓰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어쓰면 순경음이 돼요. 나란히 쓰기 이거 병서입니다. 병서 양옆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때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는데요. 각자 병서 우리 쉽게 뭐라고 하죠? 이거 세 글자로 된장 말고 된소리 좋습니다. 된장 말고 그럼 보통 간장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된소리가 나오네요. 자, 합용병서는 다른 초성을 두 개 쓰는 거예요. 합용병서, 자, 이 합용병서가 얘들아, 합용병서가 초성에 올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해? 어두자음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초성에 왔을 때 어두자음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붙여쓰기 봅니다. 자, 붙여쓰기. 자,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음절을 이루는 방법인데요. 자, 모음은 자음의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놓여요. 그래서 기, 가, 거 이거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죠. 자, 아래야, 고, 구. 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자, 넘겨요. 이거 오늘 끝낼 수 있나? 잘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다음 주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그지? 다음 주 있으니까. 자, 음절 이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음절을 이룹니다. 자, 성음. 자,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져서 음절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모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 하나가 음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조건 음절이 있어야 돼요. 종성이 없는 한자음은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에 따라서 자, 음가가 없는 형식 종성 이응이나 몽을 반드시 붙입니다. 왜요? 그 위에 물결 친 거 보이잖아. 초성, 중성, 종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옛날에는. 이 세 개가 무조건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거기 설명해 줄게요. 거기 쉥이라고 있는데요. 자, 쉐. 이것은 우리가 세상세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자, 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래서 쉐 할 때 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그런데 종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형식을 초성, 중성, 종성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왜 이건 쉐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는 형식, 종성, 이응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안 돼. 이걸 쉥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쉐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무조건 형식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야 하니까요.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뒤에. 뒤에 보시면 짜 이거 하나 볼까요? 자, 이것은 글자 자자예요. 그래서 자, 이것을 지금은 자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이거 이쪽에다 적을 거야.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짜 이게 맞을 텐데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모두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소리 음가가 있는 소리가 나는 거라면 이건 짱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럼 이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읽을 때 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것도 두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표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왜 뒤에는 몽이 붙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거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보면 높낮이 밑줄 쳐야 돼요. 높낮이. 자, 높낮이 밑줄. 단어의 뜻을 분별하는 성조 동그라미. 이는 각 글자의 왼쪽에 방점, 어디요? 왼쪽에 점 찍습니다. 점이 없으면 평성, 낮은 소리고요. 점이 한 개면 거성, 높은 소리고요. 점이 두 개면 상성, 이거는 긴 소리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받침 소리가 안울림 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자, 이렇게 있죠? 좋아. 지읒 빼고 얘네들이 오잖아요? 사실 뭐 구두 벗어줘지 뭐. 그치? 근데 지읒 빼고 얘네들이 오게 되면 어디에요? 바로 받침에요. 얘네들이 오게 되면 자, 이걸 점 하나 입성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선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입성에는 점 하나 찍거든요. 근데 여기 프린트에서는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X 딱 쳐놓은 거예요. 1학년 때는 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학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치, 문법. 이게 문제야, 이거 문제. 자, 나란 말싸움이 도인구익.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평성, 나, 싸, 미. 자, 이렇게 됐으면 뭐라고요? 이 미를 또 여기서 또 평성이라고 했네. 자,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왜냐면 거기 표시 자체가 우리가 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야, 거기 여기 봐봐. 여기 거성 표시 있잖아. 그치? 거성 표시 있지, 미 왼쪽에. 근데 여기 평성이라고 돼 있네? 자, 거성인데. 자, 아무튼, 그냥 갑시다. 자, 그냥 프린트로 갑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뭐 어쩌겠어. 그지? 아니면 용기 있는 자가 물어보라. 가서. 용기 있는 자가 가서. 선생님, 여기 미 앞에 점 있는데? 이거 거성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기 평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치? 여기 평성이잖아. 여기 거성인데. 자, 용기 있는 자가 가서 한번 물어보라. 이런 거는 내가 가서 물어봤었어. 늘 고등학교 때. 왜 그랬거든. 야, 이거 좀 물어봐. 야, 이거 좀 물어봐.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오늘 청소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가 500원. 500원. 그럼 내가 500원 줘. 그럼 500원 들고 갑니다. 가서 늘 물어보고 한 대 맞아. 한 대 맞고 와. 맥값이야, 맥값. 맥값. 그랬던. 자, 아무튼 선생님은 그때 이제 돈에 움직이는 자였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냐면 나조차도 재밌었어, 그게. 재밌어서 선생님들이 쟤 또 왔다. 쟤 또 헛소리하러 왔다. 맨날 그랬었어. 자, 갈게요. 거성, 랏. 자, 퀵.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요? 랏이 거성이라고요? 랏 입성입니다. 저기 자, 여기 받침에 시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점 하나 찍거든요. 이거 입성입니다. 자, 용기 있는 자가 가서 물어보라. 용기 있는 자가 가서 물어보라. 랏은 입성입니다. 아이고야. 말은 상성 맞고요. 상성 맞고요. 자, 그 다음, 자, 뭐, 둔기까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네. 뭐야. 저기 위에 귀기 거성이라면서. 근데 입성이 아주 갑자기 둔기기야. 난 귀기 입성이라고 보는데. 귀기 입성인데, 귀. 왜냐면 거기 기역 받침 있거든요. 귀기 입성인데, dwing, 자, not. not는 갑자기 어디 있는 거야? 야, 나란 말씀에 doing quick. 근데 갑자기 not. 자, 용기 있는 자가 물어보라. 그래서 선생님, 이 not는 NOT인가요? 입성이 아니란 뜻인가요? not. 이렇게 한번 물어봐, 가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자, 이거 정신없네. 자, 밑에 해운민정음. 자, 이거 다 다른데? 자, 나라의 말씀이. 갈게요. 이거 해석은 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거 뭐 학교에서 그거 얘기했니? 이렇게, 창제 정신 3개 막 얘기하고 그러셨어? 여기. 진도 안 났어? 자, 그래요. 자, 볼게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자,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우리 보통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뭐지? 얘기하자. 학교에서 좀 더 다를 수도 있는데.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자, 보통 여기까지가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자,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린 백성이 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자,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여기까지가 애민 정신입니다.
자,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자, 여기까지가 실용정신이에요. 미안합니다. 창조정신입니다. 창조정신. 미안해. 창조정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실용정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창조정신이 빠지기도 해요. 자,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 중세국어의 특징. 자, 10세기 초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 건국되면서, 자,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에서, 자,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중국의, 미안합니다. 국어의 중심지가 이동하는데, 이때부터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 16세기 말이 어디냐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16세기 말 임진왜란까지를, 즉,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 자, 거기까지가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고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1592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1492년에 뭐가 있었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우연히 발견. 걔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걔가 발견했다고 보기 좀 애매해요. 그리고 1392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연도를 100년 단위로 하면 괜찮아. 100년 단위로 하면. 조선 건국이죠? 조선 건국.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면, 꽤 금방금방 외워져요. 자, 됐습니다. 자, 넘어가요. (1882년) 우리나라 뭐가 있었을까? 1882년에 우리나라 뭐가 있을까? 이모군란. 왜냐면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이모 빨리 이렇게 외웠었어. 이모 빨리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부터가 이제 모든 게 이제 핵심인 거야. 1882년부터 이모군란 이후로 막 이렇게 막 그거 외우지 않니? 한국사 때? 그치, 막 외우지 마. 엄청 짜증나지. 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정변, 맞죠? 그리고 10년 후에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이런 것들. 우리 막 때렸어. 한국사는 맞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 이 양반이 조울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본인이 연기에 막 자기 대학교 때 연극반을 했다고 하면서 막 혼자 연기에 막.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연기가 왜 무섭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휙휙 바뀌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다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죄송해요. 왜? 막 이래 막. 이게 너무 막 휙휙 바뀌니까 근데 너무 실감나고 재밌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슬픈 역사 할 때 혼자 막 슬퍼하고 막 이러다가 막 눈물 진짜 그렁그렁해. 막 슬퍼하다 이게 너무 원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분노를 막 하시다가 그 분노가 학생들한테까지 가. 갑자기 가서 너 뭐 하는 거야? 나와. 근데 역사 시간이 가장 좀 능동적이었고 막 웃다가 우리 막 무서워하다가 그랬던 그분 참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 막 중국어 하시고 막 중국하고 뭐 하잖아. 청일전쟁 설명하는 게 진짜 웃겼네. 청일전쟁 할 때 막 중국어로 하시고 여기서 일본어로 막 하셔. 또 막 되게 정신없는데 너무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청일전쟁이 당진 앞바다에 있었거든요. 여기 되게 써놨어. 당진.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냥 잠깐 한 몇 분 동안 그 생각했어. 나 나중에 영어 선생하면, 역사 선생 혹시라도 된다면 나도 저렇게 강의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참 멋있었어, 그 양반.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어서 가볼게요. 자, 문자 표기의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문자 표기의 의문상의 특징.
자,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 옛, 이응, 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그 다음에 아래아입니다. 아래아. 같은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5개, 총 5개 기억합시다. 5개.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 요거 다음 중 아닌 것은 나올 때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외우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소멸 순서인데요. 소멸 순서인데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자,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얘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옛날에 병신이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우리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도 이렇게도 가르쳤었고 애들 남학교에서. 자, 다시 요게 바로 소멸 순서입니다. 소멸 순서. 소멸 순서. 자, 자,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더라. 소멸 순서를 여러분들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무슨 옛 니은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 연국의 비음입니다. 자, 연국의가 기역이란 말이에요. 기역이었죠? 연국의 기역. 여린 입천장 소리가 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국의 비음. 자, 국어의 받침, 응과 같은데, 현대 국어와는 달리 이거는 초성에서도 사용됐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낙수의 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즉 낙수에 사냥가 있는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이 용비어천가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단순히 뭐가 사용됐다? 옛 니은 찾으시면 돼요. 제일 끝에 보시면 it가. 거기에 옛 니은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it가. 그래서 여기 이것을 나중에 우리는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자, 여린 히읗 볼게요. 사이소리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하날의 뜻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이시니. 자, 관형사형음이 리을 다음에 쓰여서 된소리 보호 역할도 해요. 어린 백성이 니르거죠? 홀, 빼. 그래서 거기 홀 밑에 여린 이은이 있거든요. 이건 뒤에 된소리로 발음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된소리 부호예요. 된소리 부호만 밑줄 치면 돼. 홀, 빼 이렇게 발음하는 얘기예요. 홀, 빼이셔도. 동국정어시 한자 한 표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초성에 거기 보이죠? 훈민정음. 이건 뭐냐면 이응으로, 즉 이응으로 시작하는 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응은 소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야. 그래서 위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여린 이웃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다. 자, 반치음 보세요. 시옷에 대립되는, 자, 반만치음이에요. 그래서 유성, 치조, 마찰음, 즈의 음가를 가진다고 하는데, 자, 거기, 이거는, 이거 뭐야? 이게 나중에 이제 마음이 되거든요. 마음에, 지금 마음에 이렇게 읽지만 옛날에 마자메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마자메. 그제 어떤 국어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저께 보니까. 옛날에는 그 삼국이 사실은, 언어가 소통이 됐던 것 같지만 굉장히, 얘가 이런 거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옛날 특히 고구려 말 같은 중국어에 거의 가까웠을 정도로 발음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해서 거기 간다면 거의 못 알아들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만큼 많이. 왜냐면 이때도 마자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치? 내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지고, 내 마자미, 이 뭐야. 그치? 전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랬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국이음화도 안 돼가지고 더 이상할 거야. 국이음화도. 중전, 제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정전. 정전대 마담이. 이거 못 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들어. 정전대 마담이. 이거 못 알아들어. 자, 그 다음. 자, 순경은 미읍이에요. 비읍의 대립되는, 그러니까 다 대립이요. 자, 유성양순마처럼, 양순은 그냥 말 그대로 순음이란 얘기고요. 위에 있는 치조는 치음이란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자, 음가를 아닌데 이거 쉬 아닌데? 이거 네? 네? 야,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발음 기호 이거 어떻게 발음하니? 이거 쉬 아니잖아. 이거 발음 기호 여러분들 배우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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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발음하면 돼. 대충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라. 이때 수비라고 하는데 이 비읍이 원래 앞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이 이렇게 나중에 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용됐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됐구나 수비, 니겨. 이거 훈민정음입니다. 전부 다 훈민정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익혀서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래야. 자, 모르면 교수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이상하면. 자, 아래야는 후설 모음이고요. 자, 저모음입니다. 자, 왜냐면 금붕어 조화. 이게 후설 모음이죠. 키위 제외해. 이게 전설, 금붕어 조화가 후설. 그래서 오아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후설 모음이죠. 그래서 조아라고 했을 때 그게 아래 있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후설 저모음. 그래서 아와 오의 중간음입니다. 금붕어 조아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래야 말싸미 아와 오의 중간음 말싸미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밑에 쌍기역 쌍디 그 쌍이유처럼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와 이런 것들처럼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합용 병서가 있었다. 혀다가 지금은 켜다가 되고요. 자, 때가 지금은 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혀다나 때 이걸 우리는 어두 자음군, 그래서 초성에 있잖아요. 어두 자음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기상의 특징입니다. 표기상의 특징. 괜찮아, 얘들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잠깐 끊어갈게. 잠깐 쉽게. 잠깐 쉽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잠깐 쉽게.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